세입자가 실망할 경우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전세를 금액을 못 올려. 왜? 5% 제한이 걸리니까. 그럼 뭐야? 다들 못 논다는 거죠. 안 놓지 않나. 자, 176석의 슈퍼 여당이 되었죠. 전월세 무한 연장법을 만든답니다. 와, 하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월세가 무한 연장법입니다. 무한 리필도 아니고 대단한 거죠. 무슨 얘기냐? 믿기지가 않는데 이거 단어를 보고도 세입자가 실망하면 집주인 의사와 관계없이 무한정 재계약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겁니까? 세입자 겁니까? 도저히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인데 현행 2년 단위인 주택 전월세 계약을 앞으로는 세입자가 실망할 경우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무한정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슈퍼 여당에서 발의된다. 자, 176석 차지한 거 아시잖아요. 맘만 먹으면 이거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놀라운 수준인데 진짜 통과되면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떤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측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9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같은 당 윤우덕 의원이 4년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신청권 부여에 2+2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계약갱신 신청권을 부여해가지고 그 다음에 갱신할 때에도 증액 상한선을 5% 묶는 것이 골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그걸 한 번 정도 할 수 있어. 뭐 그 정도는 가능한데 무한정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세입자가 월세 3기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 한 집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5% 범위 내에서 세입자가 원하면 내 거지만 내 게 아니죠. 마음대로 세입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법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그것도 중간에 나가는 아닙니다. 전월세 계약 시점에 맞춰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에도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 내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맘대로 못 들어가고 니 왜 들어오니 세입자한테 허락을 구해야 돼요. 이거를 객관적 사유로 통과를 받아야지 그래야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다른 기사도 굉장히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이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뭐 전세가 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건 뭐 미래 일이니까 예측이 범위이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정말 무제한으로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입자 입장도 돼보시고 집주인 입장도 돼보십시오.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왠지 직관적으로 느낄 땐 좋을 것 같아. 그죠? 집을 안 사도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살 수 있네? 그죠? 거의 뭐 영구 임대주택을 개인한테 전가시킨 꼴이죠. 국가가 할 일을 이제 개인한테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집주인들 입장, 임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일단 세입자 입장에서는 세입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법에 어떤 그 힘을 등에 업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 살 수 있는 것은 5% 인상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5% 인상 안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뭐 정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될 돈 뭘 올려요. 그냥 안 올리고 자기가 안 올리고 몇 년씩 안 올려. 6년, 8년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돈이 급해. 그러면 시세대로 그때 가서 세입자를 교체하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냐면 아주 싼 금액으로 시세가 5억인데 난 전세 2억 받고 있어. 그래도 이 법에 걸리게 돼버리면은 이 법이 통과돼버리면은 2억에서 5%니까 2억 1000밖에 안 돼. 시세가 5억이라 할지언정. 왜? 나는 5% 제한에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안 올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5% 인상, 계약갱신 때 5% 인상이 되는 것은 거의 고착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착화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입자는 어떻겠습니까? 세입자 사실 이사가는 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죠? 이사가기 귀찮아서 집 사시는 분들 많은데 이사가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그 집에 눌러있어. 그죠? 근데 예전에 집주인이 나가려면 나가야 됐지. 높여받으면은 돈 못 내니까 나가야 되는 건데 5%로 안정적으로 그냥 이 집에 눌러 사는 거예요. 그죠? 되게 좋아. 좋은데 정말 이제 이사의 필요성을 느껴질 때도 있죠. 그게 언제야? 만약에 회사가
그러니까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라 그럽니까? 그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 학군을 위해서 좋은 학군으로 이제 옮겨간다거나 뭐 부모님 봉양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사갈 일은 되게 많죠. 여러 가지로. 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막상 가려고 하니까 이사할 집이 없어. 그죠? 왜 없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눌러 살 거 아니에요. 좋은 동네에서 눌러 살 거 아니야. 그죠? 세입자들도 거길 왜 나가겠어? 안 나가겠죠? 그게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들도 이제 전세 받아서 뭐 할 생각 못 하잖아요. 전세금이 높아지는 걸로 뭔가를 해갖고 수익을 창출하고 기존에 있는 월세를 받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나은 수익이 됐기 때문에 전세를 놨던 건데,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전세는 돈 받아갖고 2년 뒤에 고스란히 주는 건데 그 돈 갖고 뭔가를 불린 거 아니야. 재테크를 한 거잖아,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돼. 그러면 전세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월세만 돌아다닐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전세를 놓는 공급자가 없어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세는 그렇다고 전세가 없어진다고 전세를 금액을 못 올려. 왜? 5% 제한이 걸리니까. 그럼 뭐야? 다들 전세를 못 놓는다는 거죠. 안 놓지 않나. 그러니까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 월세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이 법이 통과되면 빠르게 전세제도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다 월세가 되는 겁니다. 월세 매년 5% 올리면서 갱신할 때부터 5% 올리면서 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세 없죠. 다들 월세만 살아야 되죠. 매년 5% 인상을 해줘야 되죠. 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냥 집을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매년 5% 올려줄 거라면은 올려줄 거라면은 갱신 때마다 5% 올려줄 거라면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사람도 생기게 되겠죠. 근데 집을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거기 세입자가 들어있으면은 내가 집을 사도 그 집에 못 들어가. 난 실수요인데 나 거기 사야 되는데 뭐 세를 안고 살 수가 없어. 왜? 세입자가 왕이잖아. 그 사람 나도 그런 지위를 누렸었잖아요. 근데 내가 막상 이제 뭘 집을 살려고 하니까 세입자들 눈치 보여서 집을 못 사. 집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이사 날짜랑 맞추기도 힘들고. 그죠? 세입자 맘이니까. 뭐 개판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하나는 뭐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세입자가 지금 뭘 고쳐달라고 해주고 싶겠습니까? 나가라 근데 나가지도 않고 계속 눌러 살고 있는데 이뻐요? 안 이쁘지. 집을 이쁘게 고쳐놔. 이쁘게 고쳐놓게 되면 다른 데보다 시세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법적으로 막아놔서 받을 수 있어? 수리합니까? 깨끗하게 집 해놔요? 안 해. 왜 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임대인들이 착해서 이 집을 이쁘게 꾸미는 거야? 세입자 잘 살라고? 아니야.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시장 논리가 그런 거죠. 근데 더 못 받아? 안 하지. 그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품질이 저하된다는 내용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집주인들도 관리 안 해. 점점 슬럼화되고 집이 개판되는 거예요. 짧게 보고 좋다고 할 게 아니야. 사회가 이상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전세를 주는 순간 내 집이 아니야. 이제 그 사람이 살고 싶은 만큼 살아야 되니까 누가 전세를 해. 다 월세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영구주택 개념이 돼버린다. 그죠? 그리고 전세가 사라지면서 본격 월세 시대가 개막되면서 세입자도 괴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초기에는 집값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갭 투자 같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전세가 사라져버리고, 그죠? 전세 금액 상승되는 건 뻔히 보이고 하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서 다 월세화로 돼버리는 거고, 매년 5%씩은 올려줘야 되니 그것도 힘든데, 이제 그래서 집을 살려는 수요가 생겨날 수 있는데 집을 막상 살려니까 살 게 없더라. 그래서 그게 또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우리 예측의 범위긴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한 법안을 발의를 한 겁니다. 이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진짜 법제화 될지는 저도 알 수 없지만, 와 정말 상상력 끝내주시네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좀 답답합니다.